안녕하세요. 세상의 지식을 지혜의 꽃으로 아름답게 꽃피우다. 붓다의 웰싱킹 덕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황농문 지음 위즈덤 하우스 출판사에서 출간한 슬로우 싱킹입니다. 산만함과 스트레스를 없애고 탁월한 아이디어를 부르는 생각법. 슬로우 싱킹. 깊이 없이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산만한 생각 습관은 일이나 공부의 성과를 깎아먹는 주범이 됩니다. 스트레스, 산만함, 불안감, 번아웃 증후군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몰입 전문가 황농문 박사가 생각의 습관을 재정비할 것을 권하는 책. 이 책 슬로우 싱킹을 펴냈습니다. 슬로우 싱킹이란 몸과 마음은 스트레스 없이 편안한 이완 상태를 유지하되 머리로는 생각의 끈을 1초도 놓지 않는 고도로 집중하는 생각법으로 이 책에서는 천천히 생각할수록 탁월한 결과를 부르는 슬로우 싱킹의 원리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들어가는 부분 읽어볼까 합니다. 생각하는 힘을 아는 사람, 슬로우 싱커. 이 문제는 너처럼 생각하면 안 돼. 급하게 생각하지 마. 천천히, 느긋하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생각해야 풀리는 거야. 우리 큰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이다. 여름방학을 맞아 한 가지 문제에 깊이 몰입하는 것을 경험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 미분 개념을 가리킨 아이에게 아직 배우지도 않은 두 함수의 곱의 미분 문제를 풀게 해봤다. 문제가 어려우니 1초도 생각을 멈추지 않겠다는 자세로 오래 들여다봐야 풀릴 거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그런데 아이는 1초도 멈추지 않고 생각하라는 내 말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모양이다. 나름대로 생각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각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자 머리가 아프고 너무 답답하다고 했다. 아이는 이렇게 진전이 없는 문제는 처음이라면서 그야말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롭게 생각을 거듭하고 있었다. 아이에게 생각하기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해줬다. 천천히, 느긋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이다. 하지만 아이는 생각이 진전이 없는 어려운 문제를 스트레스 받지 말고 느긋하게 풀라는 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내가 몰입할 때 하는 생각하기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걸 말이다. 이를 계기로 나는 일반적인 생각하기와 내 방식의 생각하기를 구별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만든 개념이 바로 슬로우 싱킹이다. 슬로우 싱킹은 생각할 때 괴로움이나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고 이완된 상태를 유지하되 집중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생각하기를 1초도 멈추지 않겠다는 자세로 생각의 끈을 붙들고 있는 방식이다. 내가 몇 달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고도의 몰입 상태에 있으면서도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았던 것도 그냥 생각한 게 아니라 슬로우 싱킹을 했기 때문이다. 만료 인력을 어떻게 발견했냐는 질문에 아이작 뉴턴은 내내 그 생각만 했으니까 라고 대답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도 나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라고 말한 바 있다. 바로 이 말들에서 우리는 천재성의 비밀을 엿볼 수 있다.
그 비밀은 사실 단순하다. 우리가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머리를 가질 수는 없어도 이들의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몰입적 사고는 따라할 수 있고, 그러기만 해도 엄청난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처럼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일을 어려워한다. 아마 생각한 지 1시간도 안 돼서 머리에서 쥐가 나는 것 같다고 하소연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은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처럼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가나선이라는 우리나라 불교의 참선 방법이 있다. 가나선을 하는 스님들은 오로지 화두 하나만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수행을 하는데, 여름 3개월간의 수행을 하한거, 겨울 3개월간의 수행을 동한거라고 한다. 스님들은 이렇게 몇 달을 연속해서 생각해도 탈이 나기는커녕 오히려 평온하고 행복한 상태에 도달한다. 따라서 스님들처럼 지치지 않고 연속해서 생각하는 방법을 터득한다면 누구나 뉴턴처럼 내내 그 생각만 할 수 있고, 아인슈타인처럼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슬로우 싱킹은 조선시대 선비들의 정좌, 즉 바람제사로 앉아서 천지만물의 이치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던 수행 방법과도 비슷하다. 동시에 천재수학자 스리니바사 라마누잔의 명상적 사고와도 흡사하다. 그는 난제를 해결할 때 명상하듯 생각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꿈속에서 신이 답을 알려줬다고 한다. 헝가리 출신의 또 다른 천재 수학자 에르드 18은 졸면서 생각하기로 유명하다. 이 역시 선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잠자는 동안에도 생각의 끈을 놓치지 않는 슬로우 싱킹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아무런 진전이 없어도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몰입도는 올라간다. 앞서 소개한 가나선, 정좌수행, 천재 수학자들의 사례에서 이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사고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도 문제 하나를 계속 생각하면 몰입도가 올라가는 것을 나 역시 수없이 반복해 경험했다. 슬로우 싱킹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슬로우 싱킹은 지치지 않고 오래 기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몰입도를 올리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다. 슬로우 싱킹으로 고도의 몰입 상태에 도달하면 해야 할 업무나 공부에 흠뻑 빠져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면 혼신을 다했지만 지긋지긋했다는 고통스러운 최선이 아니라 혼신을 다할 수 있어 좋았다는 즐거운 최선을 경험하게 된다. 그 결과 해야 할 일이 좋아하는 일이 되는 마법과 같은 일이 일어나 행복한 최선이 가능해지고, 행복하니까 지속 가능한 최선이 된다. 또한 슬로우 싱킹에 대한 몰입은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고도로 복잡하거나 창의력이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이를 잘 활용하면 인공지능과 경쟁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춰 자기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나는 그간 몰입적 사고에 대해 소개하는 작업을 활발히 해왔고, 나의 몰입 체험과 몰입의 원리에 대해서는 전작, 몰입 두 번째 이야기, 공부하는 힘에서 충분히 다뤘다. 내게 남은 과제는 더 많은 사람이 자기 삶의 몰입을 활용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몰입을 이끌어낼 것인지, 그러기 위해 어떻게 슬로우 싱킹을 활용할 것인지와 실제 사례를 소개할 필요가 있다. 내가 이 책을 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 책에서 슬로우 싱킹과 몰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소개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들을 담았다. 부디 이 책의 독자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슬로우 싱킹을 활용해 삶의 완성도를 높이는 자기혁명을 이루길 기원한다.